헛소리 마. 내가 굳이 남을 왜 도와? 걔가 내 핏줄이야? 미혼모 시설 퇴소를 앞둔 동생을 위해 보증금 1,000만 원만 빼달라고 애원했을 때 남편이 지원에게 뱉은 잔혹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분 뒤 거실에서는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네, 소장님. 막내 신혼집 잔금 방금 제 이름으로 전액 송금했습니다. 지원의 동생은 벌레 보듯 매몰차게 내쳐놓고 자기 여동생 신혼집 잔금은 현금으로 척척 치르는 남편의 내로남불. 부엌에선 지원의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를 경악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 신혼집 잔금에 들어간 돈은 절대 남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테이블 위로 최고급 신축 아파트 팸플릿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시어머니 정욱과 남편 민호, 그리고 다음 달 결혼을 앞둔 시누이 민지가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어머 오빠, 이 평면도 좀 봐. 드레스룸 빠진 것 좀 봐봐. 너무 넓고 예쁘지 않아? 당연하지. 이 오빠가 우리 막내 시집 가는데 아무데나 대충 보낼 줄 알았어? 역세권 신축에 뷰도 제일 좋은 로열층으로 골랐어.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 핏줄이 최고야, 안 그러니? 오빠가 동생 기죽지 말라고 아파트 잔금까지 척척 치러주고 시어머니 정옥이 박수까지 쳐가며 남편을 치켜 세웠습니다. 화기애애한 거실의 공기는 마치 그들만의 견고한 성처럼 느껴졌어요.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부엌에 우두커니 서 있는 지원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원은 싱크대 앞에 서서 묵묵히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거실의 화려한 팸플릿이 아니라 낡고 금이 간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좁고 습한 방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동생 지영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어요. 동생이 미혼모 시설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퇴소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핏덩이를 안고 나앉을 단칸방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동생의 현실이 지원의 목을 날카롭게 조여왔어요. 칼을 쥔 지원의 거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말마다 남편 몰래 대형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손마디가 굵어지고 부르트도록 악착같이 버틴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지원은 입술을 꽉 깨물고 결심한 듯 접시에 과일을 담아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들 과일 좀 드세요. 테이블 한쪽에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는 지원을 향해 시어머니 정옥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과일이 왜 이렇게 두껍니다. 깎아놓은 꼴하고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깎아올게요. 지원이 서둘러 대답하며 남편 민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동생 민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거들먹거리고 있었어요. 지원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얘기? 무슨 얘기? 분위기 좋은데 초치지 말고 나중에 해. 그게 아니라 급한 일이라서 그래. 지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에 짜증이 난 듯 민호가 미간을 구기며 지원을 올려다보았어요. 민지와 정욱의 시선도 일제히 지원에게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의 차갑고 날선 눈빛이 지원의 온몸을 찔러왔어요. 여보, 지영이 말이야. 시설에서 나와야 할 날이 이번 달 안으로 다가왔어. 아이 데리고 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 찜질방을 전전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같이 모은 적금 통장 있잖아. 당신이 이율 좋은 펀드로 굴려준다고 했던 그 돈. 거기서 딱 1,000만 원만 빼면 안 될까?
지영이 아이랑 지낼 단칸방 보증금이라도 구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실을 채우던 웃음소리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있던 민호가 벌떡 일어나며 지원을 향해 흉측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내가 그 돈 나중에 어떻게든 식당 일 더 해서라도 채워 넣을게. 내 동생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 헛소리 마. 내가 굳이 남을 왜 도와? 걔가 내 핏줄이야?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남이라는 단어가 지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 손을 거칠게 내저으며 쏘아붙였어요.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아직도 친정 타령이야? 내 동생이 사고 쳐서 애 낳은 걸 왜 내 피 같은 돈으로 수습해줘야 해? 지원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라는 남편의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그 돈은 남편 혼자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이 결혼 초부터 생활비를 쪼개고 주말마다 식당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남은 짬밥을 비워가며 피땀으로 모았던 돈이었어요. 하지만 정욱이 곧바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들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디 시집 온 여자가 친정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남편 돈을 탐내. 내가 양심이 있으면 이 거룩한 주말에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모은 돈이 그 통장에 같이 있잖아요. 딱 1,000만 원만. 시끄럽다. 내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면서 번 돈이 다 내 아들 돈이지. 내 돈이 어디 있어. 신우이 민지마저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과일 포크를 소리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옳게 정말 너무하네. 내 결혼식 앞두고 오빠 돈이 옳게 친정 지갑이야? 옳게 동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왜 우리 오빠한테 빌붙으려고 해? 세 사람이 돌아가며 쏟아내는 모욕의 지원은 입술이 터지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수치심과 참담함에 고개가 푹 숙여졌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민호의 휴대전화 벨소리였습니다. 발신자에 부동산 소장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지원을 잡아먹을 듯 소리를 지르던 민호의 표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세상에서 가장 호탕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소장님. 아유, 주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이 들려왔고 민호는 빙그레 웃으며 민지를 향해 윙크를 날렸습니다. 네, 우리 막내 신혼집 잔금 말이죠? 방금 제 이름으로 잔금 전액 송금했습니다. 네, 제 스마트폰 뱅킹으로 방금 막 샀으니까 계좌 확인해 보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통화를 마친 민호가 휴대전화를 흔들며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지원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어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번쩍 고개를 든 지원의 시선이 남편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그 큰 돈을 일시불로 딱 싸버리고 우리 막내 시집 가는 길 아주 꽃길로 깔아주는구나. 정욱이 환호성을 지르며 아들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민지도 신이 나서 오빠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어요. 오빠 진짜 최고야. 나 진짜 오빠 덕분에 시댁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어. 지원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시설에 있는 여동생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빌려달라고 애원했던 보증금 1,000만 원. 그 알량한 1,000만 원은 핏줄이 아닌 남이라며 온갖 멸시를 주며 거절해놓고 자기 여동생의 신혼집 잔금은
호탕하게 치르는 남편의 끔찍한 내로남불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지원의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보증금을 거절당한 슬픔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분노의 불씨였어요.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당당하게 제 여동생을 위해 이체했던 그 아파트 잔금이 사실은 누구의 피눈물이 섞인 돈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거실을 채우는 가증스러운 세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원은 서서히 눈빛을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지원은 싱크대 수전에 물을 틀었습니다. 차갑게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로 그녀의 거칠고 마디 굵은 두 손이 보였어요. 그 손은 평범한 40대 가정주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곳곳에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정옥의 며느리 취급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부모 없는 친정을 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옥은 지원을 집안의 무급 가정부 정도로 여겼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다가오면 정옥은 온갖 굳은 일을 지원에게만 전담시키며 혹사시켰어요.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 시댁에서라도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밥값을 해야지.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지원은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남편 민호 역시 방관자이자 가해자이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매달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던져주며 지원에게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숨막히는 절약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오직 우리의 노후와 온전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 하나로 그 모든 서러움을 버텨냈어요. 지원은 평일에는 시댁의 종노릇을 하고 주말이면 남편 몰래 대형 식당의 주방 보조로 나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를 까며 눈물을 훔치고 기름때 낀 커다란 불판을 닦느라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날들이 수없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주말마다 식당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남은 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활비를 쪼개고 피땀 흘려 일한 돈이 차곡차곡 쌓여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되었어요. 지원은 그 돈을 부부 공동의 주택 자금 명목으로 만든 자신의 명예 예금 통장에 고이 입금해 두었습니다. 그 통장은 지옥 같은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자 동아줄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남편 민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 통장 말이야. 그냥 은행에 묶어두면 바보 소리 들어. 내가 아는 지점장 통해서 이율이 훨씬 좋은 펀드랑 특판 적금으로 굴려줄게. 부부끼리 내 돈이 어딨어? 다 우리 집 사려고 그러는 거지. 남편의 그럴싸한 말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지원은 바보같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부부라는 이름 하나를 믿고 지원은 자신의 공동인증서와 보안카드 그리고 도장까지 남편의 손에 쥐어주고 말았어요. 민호는 펀드 가입 절차라며 지원의 휴대전화까지 가져가 본인 확인 문자를 직접 처리했고 그때부터 계좌 알림도 자기 번호로 돌려놓았습니다. 지원은 그 돈이 바로 찾을 수 있는 예금으로 남아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대로 특판 적금과 펀드에 묶여 있어 중도 해지하려면 민호가 나서야 한다고만 믿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 선택이 훗날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원의 생각은 과거의 뼈아픈 그날로 흘러갔어요. 유일한 혈육이자 하나뿐인 여동생 지영이
홀로 아이를 임신한 채 나타났던 그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원은 당장 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지독한 구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지영 역시 가뜩이나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언니의 삶이 자신 때문에 완전히 부서질까봐 몹시 두려워했어요. 며칠 뒤 지원이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은 이미 자취방을 비운 뒤였습니다. 텅 빈 방바닥에는 지영이 남긴 삐뚤빼뚤한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어요. 언니, 나 때문에 언니까지 시댁에서 쫓겨나게 할 순 없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우리 아기, 내가 시설 들어가서라도 예쁘게 잘 키울게. 언니는 언니 행복만 생각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지원은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동생은 낡은 캐리어 하나만 덜렁 끌고 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미혼모 시설이라는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원은 주방 보조 일을 더욱 미친 듯이 늘려가며 돈을 모으는데 집착했습니다. 반드시 내 피땀으로 동생과 조카를 그 차가운 시설에서 꺼내주겠다고 매일 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어요. 회상에서 깨어난 지원은 앞치마를 벗고 낡은 에코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전날 밤 졸린 눈을 비비며 정성껏 만든 밑반찬이 담긴 낡은 반찬통들이 들려 있었어요. 지원은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드는 사이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도시 외곽의 허름한 미혼모 시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났어요. 지원은 지영이 있는 방의 문을 바로 두드리지 못하고 복도 쪽으로 난 작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좁고 외풍이 드는 방 안. 야윈 등뼈가 고스란히 드러난 얇은 티셔츠 차림의 지영이 갓난 조카를 안고 연신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 푸석해진 동생의 머릿결과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느라 갈라진 목소리가 창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처절한 뒷모습을 지켜보던 지원은 결국 참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 없는 눈물이 지원의 파인 주름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내 피땀으로 만든 그 돈으로 반드시 널 그 좁은 방에서 꺼내줄게. 1,000만 원만 찾으면 돼. 우리 조카 따뜻한 바닥에 눕혀줄게. 지원은 반찬통이 담긴 가방을 시설 직원에게 조용히 부탁하고는 쫓기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동생이 또다시 미안함에 눈물을 쏟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지원은 캄캄한 거실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며 화장실을 가려던 남편 민호가 마주쳤어요. 그는 지원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부터 냈습니다.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와? 밥도 안 차려놓고. 지원은 자존심과 수치심을 모두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듯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아까는 다 같이 있는 자리라서 말을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알면 됐어. 비켜, 피곤하니까. 여보, 제발 부탁이야. 딱 1,000만 원만 뺄게. 아니, 500만 원이라도 좋아. 내 동생 이번 달 말이면 시설에서 나가야 해. 당신이 관리하는 내 통장에 그 돈 있잖아.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식당 일 밤낮으로 해서
이자까지 쳐서 다 채워놓을게. 응? 제발. 지원의 목소리는 애원을 넘어 처절한 구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어요. 그는 자신을 붙잡은 지원의 손을 거칠게 쳐내더니 발로 지원의 무릎을 툭 밀쳐냈습니다. 아, 끈질기게 왜 이래 진짜.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중심을 잃고 차가운 마루 바닥에 나동그라진 지원을 향해 민호는 도끼 어린 목소리로 폭언을 퍼부었어요. 한 번만 더 내 돈 건드리겠다고 처제 얘기 꺼내면 그날로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해서 돈을 채우든 내 알 바 아니고 핏줄도 아닌 것들한테 들어갈 돈 단 한 푼도 없으니까 꿈 깨. 민호는 침을 뱉듯 말을 던지고는 안방 문을 쾅 소리나게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앞 철저히 고립된 거실 바닥에 엎어진 지원은 한참 동안 일어날 수 없었어요. 동생을 향한 미안함,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한탄, 그리고 남편의 잔혹함이 뒤섞여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두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짐승 같은 오열을 삼켰어요.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지독한 시월드. 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내며 텅 빈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대로 동생과 조카를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남편이 묶어놨다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지원은 부서진 마음을 다잡으며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시누이 민지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댁 식구들의 사치와 허영심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인 지원을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도 돈이 필요할 때만큼은 노골적으로 지원을 압박했어요. 주말 아침부터 시댁에 불려간 지원을 향해 정옥은 백화점 팸플릿을 툭 던졌습니다. 너 올케가 돼서 하나뿐인 시누이 시집 가는데 입 싹 닫고 있을 거 아니지? 네. 혼수 준비는 어머니랑 그이가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건 오빠 몫이고 남들 눈이 있는데 며느리인 내가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예단으로 해와야 체면이 설 거 아니야. 여기 체크해 둔 거 7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당장 다음 주까지 구해와라. 지원은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동생 보증금 1,000만 원은 남의 일이라며 핏대 세워 거절하던 사람들이 시누이 가방값 700만 원은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돈 없어요. 생활비도 빠듯해서 제 옷 한 벌 못 산 지 몇 년째인지 아시잖아요.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가져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정옥의 호통에 지원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호는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진동하는 지독한 술 냄새의 지원은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민호는 거실 바닥에 고급 룸살롱과 식당에서 긁은 수십만 원짜리 카드 명세서들을 흩뿌리며 유세를 떨었어요. 크아, 이 민호가 오늘 우리 매제델놈한테 아주 거하게 한턱 쐈지. 어때? 이 오빠 능력 죽이지 않냐? 민호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니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바닥에 널브러진 카드 명세서들을 주워 모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소파에서 골아떨어진 남편을 뒤로 한 채 지원은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허물 벗듯 던져진 민호의 양복 외투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툭! 외투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원은 무심코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투명한 파일 사이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매매 계약서? 민지 아파트 계약서는 어제 부동산에서 등기로 보냈다고 했는데 왜 당신 옷에? 지원은 의아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던 지원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수인 란에는 신우이 민지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매수인 이민호, 이민지. 남편과 신우이의 공동 명의로 된 계약서였어요. 겉으로는 동생을 위한 선물이라 떠들었지만 민호는 자기 지분까지 챙기려 공동 명의로 계약해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진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뒷장이었습니다. 매매 대금 영수증에 찍힌 출금 계좌번호,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어제 치렀다던 잔금까지 빠져나간 그 계좌번호가 지원의 눈에 너무도 익숙했어요. 이거 내 통장 번호잖아. 지원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청소기를 내팽개치고 안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서랍장 맨 밑바닥 버리지 않고 몰래 숨겨두었던 예전 보안카드와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는 지원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알림 문자마저 자신의 번호로 돌려놓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피땀이 담긴 그 예금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숫자의 지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예금 잔액 13만 4,210원. 민호의 말대로 펀드와 특판 적금에 묶여 있을 줄 알았던 7천만 원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말마다 불판에 손을 대어가며 식당 주방 바닥에서 쭈그려 앉아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출금 내역을 클릭하자 소름 끼치는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출금 1,000만 원, 민지 아파트 계약금. 출금 3천만 원, 민지 아파트 중도금. 출금 2,986만 원, 민지 신혼집 잔금. 날짜마저 남편이 동생의 아파트 대금을 치렀다고 자랑하던 그날들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민호가 펀드에 굴려주겠다며 가져간 지원의 인증수단으로 지원도 모르게 계좌에 돈을 빼낸 것이었어요. 그 돈은 민지가 들어갈 신혼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흘러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원의 귓가에 이틀 전 거실에서 남편이 내뱉었던 잔혹한 음성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메아리 쳤어요. 헛소리 마. 내가 굳이 남을 왜 도와? 걔가 내 핏줄이야? 어디 시집온 여자가 친정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남편 돈을 탐내. 핏줄. 그 빌어먹을 핏줄. 내 동생이 미혼모 시설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단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벌레 보듯 짓밟았습니다. 그래 놓고 내 피와 땀을 갈아 넣은 7천만 원을 제 허락도 없이 빼내 자기 핏줄의 신혼집 자금으로 써버렸다는 사실에 지원의 이성이 툭 끊어졌어요. 지원은 참담함과 끔찍한 배신감에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지원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식당 주방에서 퉁퉁 부은 다리로 버티던 시간들, 시설 창밖에서 조카를 안고 있던 앙상한 동생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펑펑 쏟아지던 그 뜨거운 눈물은 채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지원의 눈물은 이내 서리발처럼 차가운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거울 앞에 선 지원은 찬물로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그녀가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자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시댁의 구박에 고개 숙이던 바보 같은 주부가 없었어요. 결혼 전 중소기업 경리부 에이스로 불리며 10원짜리 하나 틀린 장부도 귀신같이 찾아내던 냉철하고 매서운 눈빛.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서늘한 눈빛이 지원의 눈동자에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원은 거실로 나가 남편의 서류 봉투에서 매매 계약서와 영수증을 모두 꺼냈어요. 그리고 서재에 있는 복사기 덮개를 열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윙! 소리를 내며 복사기가 돌아가는 동안 지원은 계약서 위로 찍힌 남편의 빨간 도장을 노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내 동생 피눈물 흘리게 만든 내 돈. 단 1원도 안 남기고 너희들 뼛속까지 털어서 전부 토해내게 해줄게.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 가장 순종적이고 멍청하다고 무시했던 아내가 완벽한 사냥꾼으로 각성하여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원은 다음 날 남편 민호가 출근하자마자 서랍 깊숙한 곳에서 신분증을 챙겨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남편이 펀드를 핑계로 가져갔던 예금 계좌에 해당 은행이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은 지원은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계좌에 연결된 SMS 알림 서비스 번호, 지금 당장 제 휴대전화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 변경과 함께 개설일부터 지금까지 10년치 거래 내역서 전부 출력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키보드 소리가 몇 번 울리자 남편이 걸어두었던 알림 문자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어요. 지원의 두꺼운 파일 안에는 은행 직원이 건네준 수십 장의 거래 내역서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회사의 경리부 에이스로 일했던 실력을 발휘해 관공서와 주민센터를 돌며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거래 흐름을 확인할 서류들을 이잡듯 수집했어요. 그렇게 오전 내내 발이 부르트도록 서류를 모으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눌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정옥이 거실로 들이닥쳤어요. 정옥의 양손에는 시누이 민지의 결혼식에 온 친척들에게 돌릴 답례품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정옥은 현관에 서 있는 지원을 보자마자 상자들을 거실 바닥에 쾅 소리가 나게 내팽개쳤어요. 너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디 쏘다니다가 기어들어오는 길이야? 내일 모레가 시누이 결혼식인데 며느리라는 게 집구석에서 잠만 퍼질러 자고 당장 이리 와서 이 상자들 다 접고 답례품 500개 포장해놔. 스티커 삐뚤어지지 않게 똑바로 붙이고 평소 같았으면 내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상자를 접었을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처음으로 시어머니 정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지원의 그 서늘하고 깊은 눈빛에 정옥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저 바빠서 그 답례품 포장 못합니다. 멋이 어째? 내가 지금 시어미 앞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못하겠다고 대들어? 내 동생은 핏줄이 아니라 남이라면서요. 그럼 어머니 딸도 제 핏줄 아니고 남 아닙니까? 남의 결혼식 답례품을 제가 왜 포장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실 거면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지원은 얼어붙은 정옥을 거실에 세워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덜컥 잠금 장치까지 걸어 잠갔어요. 당황한 정옥이 문고리를 마구 흔들며 거실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당장 문 안 열어? 내가 명품 가방 하나 해오기 싫어서 지금 시어미한테 꼬장을 부려. 문 열어. 이 미친 거사.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저주 섞인 폭언에도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견고한 방음벽을 친 듯 귀에 이어폰을 깊숙이 꽂았어요. 이어폰 너머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채 지원은 책상에 앉아 붉은색 형광펜을 집어들었습니다. 10년치 은행 거래 내역서에 찍힌 출금 금액과 날짜에 빈틈없이 밑줄을 그으며 재산 분할과 반환 청구에 필요한 증거 서류를 정리해 나갔어요. 다음 날 오전 지원은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강남의 번듯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과거 회사 생활을 할 때 가장 믿고 따랐던 경리부 직속 선배가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응접실 소파에 앉은 선배는 지원이 내민 서류와 은행 내역서, 그리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원아, 너, 내 남편이라는 인간,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내가 10년 동안 모아 맡긴 돈이 제 여동생 신혼집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네.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이든 반환 청구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선배, 나 이거 당장 가압류부터 걸어야겠어요. 남편이 눈치채고 아파트 명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대출을 받아버리기 전에 이런 한 푼도 못 건드리게 발을 묶어버리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배는 지원의 앙상해진 손목과 서늘한 눈동자를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걱정 마. 내가 워낙 증거를 이잡듯 완벽하게 정리해와서 법원에서도 바로 인용될 거다. 우리 로펌에서 제일 독종인 이혼 전문 변호사 바로 배정할 테니까 오늘 당장 가압류 신청 들어가자. 선배의 전폭적인 도움 덕분에 남편 민호와 시누이 민지의 공동 명의로 된 신혼 아파트에 즉각 가압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기에 법적 절차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지원은 가압류 결정문이 법원에서 떨어질 때까지 남편이 조금의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다시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였고 남편이 들어오면 무심한 척 밥상을 차려냈어요. 어설프게 반항했다가 남편이 서류나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철저하고 차가운 인내였습니다. 민호는 지원이 완전히 체념하고 제풀에 꺾인 줄로만 착각했어요. 자신이 동생 아파트를 사준 영웅이라는 허세에 찌들어 밤마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시간이 흘러 시설 측에서 겨우 유예해준 지영의 퇴소일과 시누이 민지의 결혼식이 같은 주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시설에 있는 동생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내일 모레 시설에서 나가야 하는데 아직 방을 못 구했어.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잔뜩 주눅든 목소리에 지원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영아, 짐 싸놔. 아니, 그 낡은 짐들은 다 버려도 돼. 우리 조카 따뜻하게 입힐 옷만 챙겨놔. 언니가 제일 햇살 잘 들고 좋은 방으로 데려갈 테니까. 이제 너희들 눈치 보면서 춥게 안 둬. 지원의 말에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수화기 너머로 엉엉 소리 내어 울기만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지원은 핸드폰을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꽉 주었어요.
그리고 신우이 민지의 결혼식 하루 전날이 밝았습니다. 오후 2시 지원의 휴대전화로 법원에서 보낸 전자 소송 알림이 도착했어요.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송달 완료. 선배의 말대로 신우이가 내일 입주할 그 화려한 신축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등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호는 최고급 양복을 꺼내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는 거실 탁자 위에 두꺼운 축의금 장부와 사인펜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어이, 이지원. 내일 내 역할은 저 뒤쪽 구석에 앉아서 식권이나 나눠주는 거다. 너 같은 게 살면서 언제 그런 최고급 5성급 호텔에 와보겠냐? 친정 식구 한 명도 없는 주제의 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얌전히 축의금 장부나 잘 써라. 지원은 끓어오르는 사리를 애써 억누르며 덤덤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민호의 목에 걸린 화려한 실크 넥타이를 두 손으로 반듯하게 매만져 주었어요. 네, 여보. 내일 식장에서 당신 식구들 얼굴에 먹칠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진작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굴 것이지. 민호는 그 말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 심판은 마이크가 아니라 이미 등기부에 올라간 가압류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그날 밤 지원은 두꺼운 증거 서류와 가압류 결정문이 담긴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10월들을 끝낼 서늘하고도 조용한 통보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민지의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집안은 이상할 만큼 들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내일 식장에서 쓸 축의금 장부와 식권 봉투, 답례품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정옥은 새로 맞춘 한복을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내리지 못했고, 신우이 민지는 휴대전화로 신부 대기실 장식을 확인하며 연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진짜 주인공처럼 보이겠지? 오빠가 신혼집까지 그렇게 해줬는데 신랑 쪽에서도 우리 집 무시 못할 거야. 당연하지. 우리 막내가 어디 보통 집 딸이니? 오빠가 서울 노른자 땅 신축 아파트까지 척척 보태줬는데 시댁 가서도 어깨 펴고 살아야지. 정옥의 목소리는 자랑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최고급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거들먹거렸어요. 내일 신랑 쪽 부모 얼굴 좀 봐야겠네. 우리 집이 얼마나 해줬는지 알면 아마 절부터 하고 싶을걸?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원은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무너지고 또다시 아무 말 못한 채 설거지통 앞에 섰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원은 달랐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에코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치 거래 내역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가압류 결정문, 그리고 이혼 소장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민지 씨, 지원의 낮은 목소리에 세 사람의 웃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정옥이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뭐니 또, 내일 새벽부터 나갈 건데 아직도 답례품 정리 안 끝냈어? 지원은 대답 대신 거실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코백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어요. 탁! 묵직한 봉투가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호가 피식 웃으며 지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야, 그건. 내일 축의금 장부라도 미리 써왔냐? 지원은 민호의 비아냥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 안에서 가장 먼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꺼내 민호 앞에 밀어놓았어요. 이게 뭔데? 민호가 귀찮다는 듯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정욱이 다급히 아들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가압류? 무슨 가압류? 누가 우리 막내 신혼집에 이런 걸 걸어? 지원은 이번엔 거래 내역서를 꺼내 정욱 앞에 차분히 펼쳤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날짜와 금액들이 테이블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출금 1,000만 원, 민지 아파트 계약금. 출금 3,000만 원, 민지 아파트 중도금. 출금 2,986만 원, 민지 신혼집 잔금. 민지의 눈동자가 종이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이거 뭐야? 민호는 입술만 달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동생 보증금 1,000만 원은 남의 일이라며 짓밟았죠. 그런데 민지 씨 신혼집에는 내가 10년 동안 모아 맡긴 돈이 들어갔더군요. 야, 이지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소리 지르지 마.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에 민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계약서도 봤어요. 공동 매수인 이민호와 이민지. 겉으로는 동생을 위해 사준 것처럼 떠들었지만 당신 지분까지 챙겨뒀더군요. 민지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옳게, 그래서 지금 나 내일 결혼식인데 이러는 거야? 나 망하라고? 지원은 민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동생이 갓난아이 안고 시설에서 쫓겨나게 생겼을 때 민지 씨도 그렇게 말했죠.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왜 우리 오빠한테 빌붙으려고 하냐고. 그건 이제 민지 씨 신혼집 문제도 내가 책임질 일 아니에요. 정욱이 그제야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은 듯 지원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얘야, 지원아. 가족끼리 왜 이러니? 돈은 어떻게든 갚으면 되잖아. 내일 식만은 조용히 치르게 해다오. 우리 민지 인생이 걸린 일이야. 지원은 정욱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가족이요? 지원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제 동생은 남이라면서요. 그럼 저도 오늘부터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정욱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며 산 세월은 생각 안 해? 그 세월 동안 제가 뭘 먹고 살았는지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지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등이 형광등 아래 거칠게 드러났습니다. 이 손으로 식당 불판 닦고 양파 까고 남은 밥으로 끼니 때우며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까지 전부 아들 돈이라고 했죠. 민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원아,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돈 돌려줄게. 민지 결혼식 끝나고 내가 어떻게든. 지원은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민호 앞에 밀어놓았어요. 결혼식 끝나고가 아니라 오늘 끝내. 민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너 진짜 이혼하겠다고? 응. 지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식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떠들 생각도 없어. 그 말에 민지의 얼굴에 아주 잠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다음 말에 그 안도는 곧장 산산조각 났어요. 대신 그 아파트에 걸린 가압류는 풀지 않아.
내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도 그대로 진행할 거고 변호사 통해서 재산 분할도 정식으로 다툴 거야. 옳게. 내일 신랑 쪽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알게 되겠죠. 그걸 숨기고 결혼식을 강행할지 지금이라도 말할지는 민지 씨와 어머니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민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욱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민호를 노려보았어요. 민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진짜 지원이 돈을. 엄마, 그게 아니라. 민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테이블 위에 펼쳐진 거래 내역서 앞에서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세 사람 앞에서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민호가 다급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내일만 넘기자. 민지 결혼식만 끝나면 내가 진짜 다 해결할게. 지원은 붙잡힌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내 동생이 이번 달 말이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지? 민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핏줄도 아닌 것들한테 들어갈 돈 단 한 푼도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오늘 배웠어. 가족이 아니면 더는 희생할 필요 없다는 걸. 지원은 에코백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돌아보았어요. 내일 식장에서 웃을 수 있으면 웃어요. 하지만 그 집에 단 하루도 편히 들어가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고함도 욕설도 서류를 뿌리는 소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 남은 세 사람은 이미 식장 한복판에서 망신당한 것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일은 지원의 말대로 흘러갔습니다. 신랑 측 아버지는 입주 일정과 대출 문제를 확인하다가 민지의 신혼집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가압류를 발견했습니다. 법적 분쟁이 걸린 아파트라는 사실을 결혼식 당일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신랑 측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사돈, 이게 대체 뭡니까? 가압류 걸린 집을 신혼집이라고 우리 아들한테 넘기려고 한 겁니까? 정욱은 전화기를 붙든 채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속인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못합니다. 결국 결혼식은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춰 섰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민지는 신랑 측이 돌아섰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욱은 친척들에게 변명 전화를 돌리다 끝내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민호는 호텔 로비 한 구석에서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식장을 엎은 사람은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탐욕과 거짓말이 스스로 식을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지원은 그 모든 소란을 전해 들었지만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웨딩홀이 아니라 도시 외곽의 허름한 미혼모 시설이었습니다. 시설 앞 좁은 인도에 낡은 캐리어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감싼 지영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언니. 지원을 발견한 지영의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미친 듯이 달려가 동생과 조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어요. 지영아, 내 동생.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언니, 나 때문에 언니 이혼한 거잖아. 내가 언니 인생 망친 거잖아.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지영이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지원은 동생의 마른 등을 쓰다듬으며
10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모욕을 참아내고 식당 주방 바닥에서 부르튼 손으로 버텼던 그 지옥 같았던 세월. 그 모든 시간은 단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작은 체구의 동생을 안전한 품으로 끌어안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아니야, 지영아.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내가 날 그 지옥에서 살려준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언니는 영영 바보처럼 살았을 거야. 지원은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등 뒤에서 꼬물거리는 조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지원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마. 낡은 캐리어 끌고 도망치지도 마. 언니가 번 돈으로 마련한 우리 집이야. 여기서 우리 식구끼리, 진짜 가족끼리만 행복하게 살자. 시간이 흘러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수개월 뒤에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가압류와 반환 청구, 재산분할 절차에 짓눌린 민호와 민지는 결국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고 합의금까지 끌어모아 지원의 원금과 위자료를 토해내야만 했어요. 민호는 직장에서도 집안 문제와 금전 분쟁이 알려져 설 자리를 잃었고 파혼당한 민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욱 역시 자랑하던 막내 결혼이 무너진 뒤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들은 지원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원이 되찾은 자신의 피땀 어린 돈으로 마련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고 깨끗한 투룸 빌라였어요. 햇살이 거실 깊숙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그 집에서 지원은 동생과 조카를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자매의 뜨거운 눈물이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교차했습니다. 지독하고 끔찍했던 고부 갈등의 끝에 남은 것은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벼랑 끝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기어이 삶을 지켜낸 피보다 진한 가족의 먹먹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이 10년간 시댁의 멸시를 견딘 이유는 오직 동생과 조카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땀 어린 희생을 훔치려던 시댁은 결국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장 강한 사랑은 남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다시 마주하는 두 자매의 모습이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동생을 억척스럽게 지켜낸 주인공을 위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두 자매가 눈치 보지 말고 진짜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라는 따뜻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